고배당 잡아가는 거 어떤가요? 뭐 그렇게 하나 받고 치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어, 오히려. 자, 자, 브라이튼하고 맨시티하고 봅시다. 자, 브라이튼 아직 리그 승리가 없제. 또 두 경기 치르면서 어쨌든 지금 1득점 3실점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기마다 어쨌든 뭐 두 경기 다 실점이 또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주중에 컵 경기가 있긴 했었지만 뭐 롯데 확 돌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신입생들 백업 선수들 좀 기용을 하면서 뭐 전력에선 이제 주중에 일정이 있었던 거는 뭐 크게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전력에서 일단 뭐 루터 결정인 거 정도. 뭐 오늘 홈에서 어쨌든 뭐 워낙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EPL에서도 진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이 압박 강도가 좀 높은 팀이죠. 그래서 또 오늘도 홈에서 좀 강한 압박을 좀 걸어볼 것 같고 표는 몇 시에 오나요? 표 방송 끝나고 일단은 보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30분 안 됐죠. 자 그리고 시티 야 이게 토트넘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티를 못 갈 거예요. 일단은 야 토트넘 상대로 정말 좀 처참한 경기력을 좀 보여줬죠. 야좀 토트넘 때 너무 처참하더라. 그냥 빌드업이 안 되더라. 그냥 기본적인 빌드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얼마나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렇게 압박을 걸었던 상황에서 시티가 이거를 1차 빌드업조차도 제대로 해결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이 오늘 또 그렇게 강한 압박을 건다면 조금 시티도 고전을 하지 않을까.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뭐 기본적인 전력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시티가 좀 더 우세하고 요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뭐 시티가 첫 경기는 괜찮았지만 두 번째 경기 때 그렇게 처참하게 그것도 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신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뭐 시티가 이겨준다면 조금 더 뭐 반전의 모습을 또 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진짜 너무 택도 아닌 경기력으로 패배한 상황이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이 경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못 찍고 치우세요. 아시겠죠? 아니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은 두 팀인데 뭐 굳이 이걸 잡아갈 필요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게이로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좀 어제처럼 예를 들어서 저 경기력이 좀 일정한 애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울버햄튼 야 실점 많다. 실점 계속 나온다. 약간 이런 거 그냥 반대 가면 돼버리거든. 그래서 자 봅시다. 노팅엄 개막하고 나서 지금 1승 1무거든요. 근데 뭐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약간 이거를 또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1라운드 때 같은 경우야 워낙 좀 학살을 한 느낌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두 번째 경기 때 그때 급헬전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히나 원정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꾸역꾸역 동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또 승점을 또 1점 먹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팀의 에너지 레벨도 밸런스도 난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또 전력에서도 지금 딱히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노팅엄 난선 나쁘지 않다. 대신에 뭐 득점도 실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실점에 대한 부분만 조금은 조심하면 된다. 이비어서 오고. 음. 자, 그리고 웨스트햄.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 방금 설명했죠. 실점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근데 웨스트햄. 야, 이거 뭐 이적 시장 막바지에 지금 뭐 부랴부랴 채워 넣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허리 쪽하고 공미 쪽하고 또 채워 넣었죠. 야, 근데 웨스트햄이 내가 이제 프리뷰 때 얘기했었지만 이 팀 컬러와 이 감독의 전술이 안 맞다.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거 지금 웨스트햄 개막하고 3경기 뛰었잖아. 리그 2경기 하고 리그 컵하고. 와, 3경기 뛰면서 지금 이거 11실점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리그만 봐도 지금 2경기 동안 1득점 8실점이야. 이거는 솔직히 단순하게 뭐, 야,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 진짜 고점 기준으로 진짜 한가닥 하던 애들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실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거든. 감독 전술도 안 맞고, 원래는 진짜 그냥 모에스 감독처럼 조금 수비 축구 하다가 역습 나가는 게 그 형태인데 라인을 오히려 올려버리니까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웨스트햄이, 야, 이 감독 바꾸는 거 아니면 난 다 없다 생각해. 그래서 단순하게 자 보세요. 노팅엄이 홈이라는 점, 그 다음에 경기력도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점, 뭐 전력 누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지난 시즌 맞대결 노팅엄 이전 2승, 이전 2승, 그리고 감독적인 문제.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축구 이렇게 스스로 이제 그냥 어떤 경기를 갈까 분석할 때도 보통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잖아요. 근데 보면 자 단순하게 그냥 야 그래 전력 대 전력방으로는 전력 대 전력방으로는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 치자. 비슷하다 치자. 여기서 이거 빼고. 근데 홈이라는 부분 뭐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력이 일정하다는 점. 웨스트햄은 지금 어쨌든 수비 이 실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팅엄이 플러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전력 누수 없다는 점. 뭐 이거는 뭐 둘 다 해당되니까 이건 빼자. 그리고 지난 시즌 맞대결 노팅엄이 다 잡았고. 그다음 감독 문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점을 해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꾸역꾸역 따라잡잖아. 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야 난 노팅엄이 다 플러스야. 그래서 야 이 경기는 어쨌든 웨스트햄이 이거를 뭐 제대로 당장에 갖추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야 노팅엄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팅엄 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 배당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소에서 노팅엄이 나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건 노팅엄성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이 경기 어렵죠, 그죠? 지난 경기 어쨌든 리버풀이 좀 극장으로 이겨주면서 좀 오랜만에 좀 짜릿했었거든, 나도. 그래서 뭐 좋긴 했지만, 야, 이거 리버풀. 물론 이제 지금 2경기 치르면서 득점도 많았지만 실점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딱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결국에는 그 실리 축구가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실점도 계속 꾸준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꾸역 극장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야 이거 후반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 후반 이 수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 대신에 야 일단은 뭐 그래도 우선적으로 승기를 좀 잡아내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맥칼리스터 오늘 또 출전이 가능하지. 그리고 뭔가 그냥 오늘 단순하게 아스날의 공격과 리버풀의 공격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리버풀이 더 낫죠. 아스날도 지금 어쨌든 결장 자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공격에서는 리버풀이 나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후반전 가서 리버풀이 만약에 승기를 잡고 있다 치자. 근데 결국엔 수비 문제. 그리고 또 아스날이 지금 수비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개막하고 나서 또 실점 없제. 수비 같은 경우에 또 좋다 보니까 리버풀이 뚫어내는데도 조금 고전하지 싶고. 그래서
야, 이 경기 어쨌든 뭐 공격이 좀 더 낫냐, 수비가 좀 더 낫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뭐 승률 자체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어느 팀이 더 유리하다라고 솔직히 조금 기울어야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야, 이거는 진짜 그 기울기가 5%가 안 된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무승부 쪽 보는 게 스탠다드 할 듯. 무승부 보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의 의미부여를 하자면 의미부여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리버풀이 먼저 뚫어냈다 치자. 먼저 뚫어냈다 치자. 근데 이제 아스날이 못 뚫을 수도 있잖아. 먼저 뚫어냈다 치면 만약에 이제 아스날은 그래도 이제 강팀이다 보니까 감독이 후반전까지 어쨌든 집중력을 조금 요구한다면 아스날이 못 뚫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의 그래도 뭐 야 햄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햄무의 가능성보다 무승부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내가 지금 텐션이 좀 낮죠. 제가 새벽까지 축구 본 다음에 난 몇 시간 못 잤거든. 그 몇 시간 못 잔 상황인데 이게 또 경기 분석하는데 어려운 경기가 너무 많은 거야. 어려운 경기가. 그래서 약간 텐션이 확 좀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야, 오늘도 그냥 표 띄우고 좀 빠르게 설명할까? 와, 나 이 상태로 분석 설명하다가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일단 아유 일단 요 경기까지만 일단 해보자. 자, 빌라하고 급해라고. 이 경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어쨌든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개막하고 득점조차 없죠. 어, 1무 1패 상황인데 야, 이게 득점이 없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의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펠 개막하고 나서 지금 2무거든. 2무. 두 번 다 무승부를 띄웠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팀들보다 바쁘다 아이가. 크펠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크펠이 최근에 여러분들 뭐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력에서 솔직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진짜 이거는 리스크 정말 크다. 여러분들. 이게 왜 리스크가 크냐면 그러니까 리그 경기 개막하고 나서 리그 경기 치르고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리그 경기 치르고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갔다 오고 지금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경기 치르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3, 4일에 한 번씩 계속 치르고 있잖아. 그래서 또 아까 말했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컵 경기 때 로테이션 돌렸다 했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크펠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력 뎁스 자체가 워낙 이게 지금 적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돌렸을 자원들 없는 상황에서도 주중 일정까지 치르고 오고 뭐 체력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담감이 되게 크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하게 뭐 전력 대 전력으로 평가하자면 그래도 뭐 빌라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고 빌라 조금 우세. 그 다음에 뭐 홈이라는 점, 그 다음에 크펠이 이제 뭐 주중 일정이 있었다는 점, 요런 부분들까지 뭐 다 고려한다면 그래도 빌라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나. 요런 거는 기정사실이야. 이거를 부정할 순 없어요. 근데 야, 최근 맞대결이 말이 안 된다 이거. 맞대결 전적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진 적이 없죠 최근에. 그래서 야, 이거 상대 전적이
너무 차이 난다. 크펠한테 아예 이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감독 맞대결에서 글라스너 감독이 에메리한테 진 적이 없어요. 야,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크펠이 안 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그래, 크펠. 진짜 이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추가적인 부상자가 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팀이긴 한데, 야, 당장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빌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세를 너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조건 보자.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은 야, 첫 번째 뭐 브라이튼하고 시티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리버풀 아스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빌라하고 크펠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빌라를 잡아갈 수가 없는 게 상대 전적도 그렇고 뭐 감독 맞대결도 그렇지만 어쨌든 개막하고 나서 아직 한 골도 못 넣은 애들이야.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야,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야, 이런 경기도 보면은 오늘 그냥 PL에서 잡아갈 경기 한 노팀밖에 없는데, PL에서 잡아갈 경기가 노티원밖에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봐봐. 기가 찬다. 그것도 뭐 빌라가 못하던 때도 아닌데. 자, 그리고 아, 안 되겠다. 야, 텐션이 너무 떨어진다.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빨리 하고 치우자 그냥. 이제 그럼 언오바로 골리면 안 됩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0211님. 자, 자, 빌라 아직 득점이 없죠. 자, 크펠 이 주중 일정 치르고 왔죠. 거기서 이 주전자원들 많이 썼거든요. 자, 근데 양팀 맞대결 대부분이 다 오버야. 근데 빌라는 득점도 못하고 있고 크페 같은 경우에는 주중 일정 때문에 체력이 빠져 있어요. 자, 언더, 오버 뭐 가실래요? 뭐 가실 겁니까? 야, 오버를 가자니 빌라가 득점조차 못하고 있고, 언더를 가자니, 아니 언더를 가자니 양팀 맞대결이 대부분 다 오버고. 그러니까 아니 언오버를 잡기에도 너무 어려운 경기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다니까. 이런 경기들은 그냥 무승부 찍고 그냥 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그냥 표를 띄우고 빠르게 가보자. 잘 보이지? 여러분들. 잘 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골치 아프다니까. 자, 잘 보이죠? 안녕. 안녕. 자, 됐죠? 자, 봅시다. 앙제하고 렌하고. 자, 앙제. 일단은 뭐 개막하고 나서 1승 1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파리 원정 가서도 이제 한 골 잡해. 그래서 요런 부분들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앙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리그왕 언더에서 1위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어쨌든 좀 안정적인, 그다음 템포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렌. 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카마라 레드 카드 받은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프랑코브스키, 요번에 또 임대 왔는데 지금 또 한 경기 뛰고 바로 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전체적으로 랜도 요번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이탈 자원도 많았는데 뭔가 선수진들의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 덜 잡힌 상황에서 이렇게 또 결장자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은 뭐 신입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상 옵션 애들 결국에 꺼내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지금 봐봐봐, 렌이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다 퇴장이 있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경기 초반에 바로 또 2명 퇴장 당하면서 이런 좀 기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야, 상대적으로 스타드렌이 앙제한테 강한 건 맞지만, 야, 최근에 어쨌든 개막하고 나서 지금 경기마다 퇴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전력 누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랄까, 썩 어느 팀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언더 쪽이 가장 좀 스탠다드해 보여요. 아시겠죠? 어쨌든 앙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좀 안정감 있게 좀 수비적으로 할 테니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여러분들.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리그들보다 이 홈팀의 이런 컬러를 조금 더 치우쳐서 분석을 해야 되는 리그가 리그왕이거든. 그래서 약간 그래도 앙제가 확실히 좀 언더 팀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여, 나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러브르하고 니스하고, 자, 요거 일단은 러브르 뭐 개막하고 나서 2번 다 졌죠. 근데 이게 또 득점도 실점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 뭐 중반기 넘어가서부터는 완전히 또 실리적으로 승점 따먹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개막하고 나서는 어쨌든 뭐 템포 자체도 나쁘지 않고 계속 그래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것도 좀 있긴 하다, 중간중간. 그래서 득점도 실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스타드랩만큼 전력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의 이제 주전 자원들의 그런 이적도 있겠지만 부상으로 못 나온 애들 이래저래 지금 선수들 돌려 쓰고 있긴 한데, 분위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전력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떻냐면, 그래, 니스 뭐 수비 쪽 이 결함 문제들, 솔직히 이거는 뭐 지난 시즌도 계속 뭐 문제가 되던 부분이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야,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메이드 시킬 수 있는 중원부터 전방까지의 자원들이, 물론 이제 전방도 지금 빠진 자원들이 또 있긴 하지만, 야, 그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득점으로 어쨌든 그 수비, 그러니까 실점의 커버를 다 했던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의 성향 자체가 어쨌든 하위권 팀들은 무조건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 것들 또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봤을 때 득점도 실점도 다 나올 것 같은 경기 같아, 이 경기는. 그래서 어쨌든 니스 지금 수비 안 좋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이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근데 리그왕은 오늘 난 승패 다 안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뭐 앙제 프렌 니스 승 이렇게 적어는 놨지만 나는 오히려 그냥 오늘 리그왕은 승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하거든. 일단 모나코, 물론 이제 전력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뭐 개막하고 나서 1승 1패, 물론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석패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 뭐 분위기, 홈에서 그래도 분위기 좀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케이, 이것까진 괜찮아. 자, 근데 그래, 모나코 충분히 뭐 전력적으로, 그다음 홈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도 어쨌든 홈에서는 굉장히 잘했으니까. 자, 근데 야, 이 스트라스가 좀 걸림돌이죠. 왜냐면 일단 개막하고 2전 2승이죠. 심지어 실점이 없다. 그래서 약간 요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모나코가 쉽게는 못 달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쉽게 못 달 것 같은데, 스트라스도 어쨌든 뭐 주중 일정이 있었다곤 하지만 또 스트라스는 지금 돌렸을 자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요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야, 전체적으로 그래, 모나코가 뭐 우세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와, 이 배당은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모나코가 우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배당은 조금 아니라 생각해. 음. 내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야 토트넘이 한 1.8배 정도 받았으면 난 인정할 것 같다, 이해할 것 같은데 1.5배? 야 이거 좀 아니거든, 이 얘기 했잖아. 그래서 모나코 쪽에 대한 그런 배당 메리트가 좀 너무 안 좋다. 안 좋아서 차라리 그냥 양 팀 다 득점 가능성 열어두고 오버 쪽을 보면은 보는데 이 경기도 딱히 가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어렵다. 일단은 물론 이제 승격 팀들이라서 뭐 어느 정도 경기력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도 이제 비시즌 때 이 파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뭐 파리 FC가 조금 더 나은 거라 생각해. 근데 어쨌든 둘 다 지금 개막하고 이전 2패거든. 둘 다 졌어요. 그리고 실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으로 따지면 그래 파리 FC가 조금 더 급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막심 로페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됐고 뭐 시몬도 있겠고 그래서 전력적으로는 그래 파리 FC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있겠지만 양 팀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뭐 컬러적인 부분 이런 데서는 그래도 메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생각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이 컬러적인 부분에서 파리 FC는 좀 많이 수비적인 팀이었고 내가 파악한 바로는 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팀이거든. 그래서 야 전력은 더 나은데 좀 수비팀이야. 전력은 딸리는데 원정에다가 좀 공격적인 팀이야. 근데 심지어 야 이거 상대 전적 지난 시즌 상대 전적 메스 2승. 야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잡아가기 좀 어렵지 않나 싶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뭐 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막하고 뭐 득점조차 없고 득점조차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파리 FC가 그래도 조금 더 수비적인 성향이 좀 강한 팀이다 보니까 그냥 홈팀의 그런 성향적인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어차피 또 메스가 득점이 없고 하니까 이건 그냥 언더 쪽 보자. 언더 쪽.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은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다. 내가 아까 방송 키고 나서도 오늘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진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예요. 아시겠죠? 자, 리옹하고 마르세유하고 리옹 일단은 뭐 전력에서 조금 뭐 아쉽다. 어쨌든 뭐 공격 자원들이 또 빠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적 시장 통해서 빠진 것도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뭐 미카우타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결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리오 공격 옵션 자체가 아쉽다. 네, 아쉽고, 물론 이제 지난 경기 메스 상대로야 워낙 이제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이다 보니까 뭐 쉽게 이겼다 치지만 마르세유 상대로는 그게 힘들죠. 마르세유.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괜찮았죠. 물론 전력에서도 지금 공격진들도 워낙 돌렸을 자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야, 근데 첫 번째 경기, 이 원정 경기, 야 이게 계속 이 경기를 분석하는데 이게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 그러니까 마르세유가 그때 1라운드 때 렌 원정 가가지고 심지어 전반전에 퇴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골을 못 들었거든. 결국엔 졌어 심지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원정길에서의 그 경기력을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거 마르세유도 뭐 생각보다 쉽게 가져갈 상황은 아닌 듯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리옹이 아무래도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 수비 쪽은 괜찮거든요. 전력 자체도 지금 수비 쪽에서는 뭐 결장이 딱히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야 홈에서 그래도 지지 않는 경기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단순하게 진짜 전력방을 생각하면 마르세유가 우세한 거는 진짜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EPL, 세리에, 분데스, 리그아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 기준 그 홈바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게 나는 그나마 리그왕이거든. 그래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 조금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경기 그냥 승패 패스하고 그냥 언더 쪽 볼게.
아시겠죠? 마르세유, 특히나 마르세유 지난 원정길에서의 경기력을 생각하면은 못 간다. 자, 그리고 골프스 자, 볼프스 일단은 뭐 첫 경기 3대1로 이기면서 좀 뭐 꽤나 괜찮은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공격 쪽에서 어쨌든 뭐 이적 나간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결장 자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결국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중원 자원들 어쨌든 뭐 장기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마이르 같은 경우에도 뭐 띄워주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적 오고 했다 보니까 중원 자원들은 그래도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또 그런 상황. 근데 어쨌든 전력에서 뭔가 공격 자원에서의 그런 부재가 조금 아쉽긴 하다. 요건 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츠. 야, 켈른한테 1대0으로 졌거든. 근데 약간 이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인츠가 이제 첫 경기 때 켈른한테 이제 홈에서 1대0으로 졌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차전을 졌었거든요. 그래서 리그 한 경기를 버리고 플레이오프 2차전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2차전에 집중을 해가지고 2차전을 이겼거든. 그래서 야, 쾰른한테 그냥 단순하게 첫 경기 졌다는 것만으로 야, 이거 쉽게 판단하면 안 될 듯.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전력에서 뭐 나머지 자원들은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전력 문제가 없는데 레벨이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야, 전체적으로 뭐 중원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는 나는 그래도 마인츠가 뭐 썩 밀리지 않는다. 딱 이 정도라 생각하거든. 대신에 이제 뭐 주중 일정을 좀 소화했고 그런 부분들에 오늘 또 원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의 마인츠도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냥 뭐 썩 밀리지 않는 이게 전력에서 썩 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볼프스 이 전방에서 득점 자원들에 대한 그런 부재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나는 일단 뭐 무승부 보고 프렌. 근데 이제 오버 쪽을 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중원 싸움에서 얘네들은 팍 터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프스의 득점도 마인츠의 득점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오버 쪽을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 그래서 마인츠 프렌에다가 오버 쪽 아시겠죠? 자, 도르트문트하고 오니온 베를린하고 자, 돌문 일단은 뭐 야, 첫 경기 장크트 원정 가서 못 떴지. 근데 이게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슐러트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어슨도 결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비 쪽이 어쨌든 좀 상황이 안 좋았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근데 조금 얘기가 다르죠. 어쨌든 뭐 라이어슨 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야, 뭔가 전력 밸런스는 확실히 그래도 뭐 지난 경기보다 낫거든. 그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완전 그 생짜배기 꼬맹이 하나 또 집어넣었던데 걔 퇴장당했다 이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지난 경기보다 낫고 그리고 또 홈이라는 점. 그래서 뭐 또 중원하고 전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약간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오늘 확실히 조금 유리하긴 유리하다. 이렇게도 생각은 드는데 야, 우니온 1차전 때 어쨌든 슈터트 상대로 또 이겨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뭐 내가 말했죠. 이 오니온 베를린 감독 바움가르트 감독 같은 경우에 딱 그냥 전형적인 독일 축구하는 감독이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도르트문트한테 좀 밀리더라도 굉장히 좀 직선 형태로 역습 나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워낙 이제 또 세트피스라든지 이런 피지컬 부분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감독이라서 오늘 경기 아마 뭐 파울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고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니온이 뭐 많이 밀리긴 할 거다. 역습 상황에서 과연 이제 득점을 얼마나 해주느냐, 요런 것들은 또 생각은 해야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래, 돌문 전력에서 우세하고, 또 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지난 경기보다 전력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점,
요런 것들 생각했을 때 돌문한테 유리한 거는 맞거든. 근데 한 1.6 정도 줬으면 좀 스탠다드 했을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배낭이 너무 낮다 생각 든다. 나는 내 생각보다는 좀 낮다 생각 들어. 그래서 뭐랄까, 어쨌든 도르트문트의 득점도 실점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똥배 갈 바에 그냥 좀 밸류적인 측면에서 3.5 오버 역배 찍는 게 안 낫겠나? 약간 요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도르트문트가 좀 불안하다, 돌문이 불안하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배당이 좀 낮아. 그래서 이 똥배를 갈 바에는 차라리 좀 밸류적인 이 측면에서 그냥 오히려 배당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약간 요런 느낌? 아시겠죠? 자, 킬른하고 프라이하고 일단은 뭐 킬른 그래도 마인츠 상대로 1대 0으로 이겼는데, 아까 말했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중요한 주중 경기가 남아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켈른이 이 경기를 또 지난 경기를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걸 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 야, 아웃국 상대로 또 1대 3으로 졌제. 야, 어제 아웃국 보니까 잘하더라. 물론 이제 많이 밀리고 하는데, 야, 그래도 진짜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의 아웃국 모습이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재밌긴 하더라. 결국에 어제 미넨 마인 가신 분들은 좀, 좀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오버간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경기인데, 아무튼 프라이 내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었지. 얘네들이 지난 시즌 5위였거든. 5위였는데 득실이 마이너스였다고.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는 경기는 주구장창 무너지는 약간 그런 패턴을 좀 보였어가지고, 어쨌든 아웃국 경기에서도 그렇게 좀 무너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할 수는 없어. 대신에 뭔가 전력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갖거나, 아니면은 지금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딱히 결정자가 없거든. 그래서 전력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갖거나, 아니면은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상대가 그렇게 공격적이지만 않다면, 그래도 프라이부르크 지금 있는 감독이 그래도 그 전에 슈트라이 감독의 그런 전술들을 많이 받아왔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1대1 프레싱 걸고 이런 것들은 나름 잘한단 말이야. 지난 시즌만 봐도 진짜 이길 경기들은 안정적으로 진짜 뭐 1대0, 뭐 2대1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겨주는 경기들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 물론 쾰른이 1차전 1라운드 이기긴 했지만 이거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고, 단순 전력방어로는 프라이가 조금 더 앞서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켈런이 그렇게 공격적인 팀이다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프렌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네. 아시겠죠? 물론 이제 프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또 주요 자원 나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자원들 자체가 워낙 이제 좀 튼튼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야, 이거 유벤투스 가야 되나 오늘?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갈까 말까? 원정 유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내가 지금 홈 유벤을 진짜 믿는데 원정 유벤을 가야 돼? 이거? 이거 가야 되나 했던 거 어제도 들어오던데. 레버쿠젠 안 들어왔잖아요. 자, 일단은 제노아. 야, 홈에서 그때 0대0 무승부 떴다. 근데 지금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거는 프리뷰 때 다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뷰 때 언급하고 이제 시즌 1라운드 때도 내가 똑같이 언급을 했었고, 제노아는 이게 어쨌든 전력에서 워낙 이제 그러니까 기존 자원들이 그렇게 막 고정적으로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신입생들 그다음 뭐 백업 자원들 좀 다양하게 섞어 쓰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에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이 잘 맞을 때까지는 조금
조금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때 제노아하고 레체 경기 때 제노아한테 존나 몰렸었잖아.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낮게 평가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뭐 오늘 어쨌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이제 감독 자체가 그래도 이 미들블록에서 이 압박을 걸고 그냥 안정적으로 좀 지키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딱 그렇게 하지 싶다. 근데 이제 유벤 여기가 문제죠. 과연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첫 경기 때 물론 뭐 2대 0으로 이겨내고 좋아. 캄비아소 빠지는 거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전력적으로 지금 계속 합을 맞추고 있던 자원들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합을 맞추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딱 그 챔스권 뚫을 때 합을 맞췄던 애들이 다 어쨌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제노아는 다시 새로 좀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유벤은 또 맞춰 놓은 애들이라서 그래도 단순 전력방으로는 유벤이 확실히 우세하거든. 근데 그냥 딱 깨놓고 그나마 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감독과 그래도 야 뭔가 압박도 강하게 걸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의 맞대결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그래도 유벤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물론 약간 리스크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고르 투도르 감독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언급을 했었지만 홈에서는 진짜 믿고 갈 만하거든. 홈에 대한 승률도 굉장히 높은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원정에서 승률이, 그러니까 원정 승률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감독이야. 약간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긴 해.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런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벤투스가 이길 거는 같아. 전력 상황, 그 다음에 뭐 경기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벤투스가 확실히 유리한 건 맞거든. 근데 이제 조금의 걸림돌들은 있다. 그래서 막 완전히 메인급으로 밀어 붙이기에는 조금 위험하긴 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약간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쨌든 한 시즌 이 팀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밀어보기로 했으니까 밀어보는 게 맞나? 약간 요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좀 밀어볼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밀어보기로 했으니까 이거 미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 조금 고민은 되는데 나는 갈 거야. 나는 갑니다. 자, 토리노하고 피오렌티나. 야, 토리노 지난 경기 때 인테르한테 완전 박살났지. 박살났는데. 근데 지금 전력 자체가 물론 이제 여름 때 나간 선수들도 있고 하지만 전력 자체는 썩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감독이 바론이라서 솔직히 큰 기대치는 없다. 워낙 이제 공격 전개 자체가 단순한 감독이라서. 그리고 이제 피오. 일단 뭐 개막전 때 칼리 상대로 무승부 뜨고 그지? 그리고 또 주중 일정도 치룬 상황이고. 그래서 야 뭔가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첫 경기 치르고 나서의 그런 결과도 그렇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전력에서 딱히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 전력대 전력방으로 놓고 보면은 피오렌티나가 우세한 건 맞거든. 근데 또 주중 일정도 있었지, 오늘 경기도 원정이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햄무 쪽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피오가 원정에서 2점 초반대 배당 받았다 얘가 진짜 딱 이만큼 유리해. 딱 이만큼 유리하다. 그냥 정말 그냥 배당이 잘 녹아져 있어.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이걸 뚫냐 못 뚫냐 딱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난 보기 선언할게. 그 다음에 인테르하고 오디하고. 자,
인테르 일단은 뭐 첫 번째 경기 상당히 뭐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죠? 또 홈 연전이거든. 그래서 뭐 전력에서도 문제될 거 없고 오히려 뭐 부상에서 복귀한 자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우디 그래도 첫 경기 헬라스 상대로 뭐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좋은 결과도 아니고 나쁜 결과도 아니다. 근데 야 이게 이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지만 워낙 이제 이 공격 우디 같은 경우에는 공격 루트가 좀 너무 단순했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좀 어쨌든 감독의 전술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딱어 뭐 전형적인 이탈리아 축구를 구사한다고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기대치에 못 미치긴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디가 오늘 경기 어쨌든 원정에서 좀 막아내는 그런 형태로 갈 텐데 야 근데 뭐 인테르가 토리노도 5골이나 넣으면서 뚫었는데 뭐 우디 못 뚫겠나? 맞다 이가. 이거는 뭐 그래도 인테르 승에다가 마인 쪽까지 보는 게 난 맞을 것 같아요. 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잖아. 그 키브 감독이 그래도 어 성향 자체는 좀 공격적이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심자기 때는 그래도 조금의 이런 실리적인 것들을 원했다면 그래도 조금 뭐 첫 번째 경기도 5대 0으로 이겨줬었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도 뭐 이겨내주지 않겠나. 마인 쪽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라치오하고 헬라스하고 일단 라치오 야 전력에서 뭐 물론 이제 뭐 수비 쪽도 결장이 있고 그다음에 윙어 자원도 이삭센도 출전이 안 되는 이 상황이라서 뭐 조금의 이 전력 누수 있긴 해. 그리고 이제 첫 경기 때 이제 코모 상대로 또 털려가지고 그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한데 헬라스도 근데 전력 상황이 막 그렇게 막 좋다 이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어쨌든 뭐 수슬로우도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졌고 그리고 수비 쪽에 또 발렌티니 같은 경우는 빠진 상황이라서 어쨌든 기본적인 전력방으로 따지면 둘 다 결장자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전력 대 전력으로는 라치오가 좀 더 우세해요. 그리고 이제 헬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정 연전 일정이다 이가 요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약간 어떠냐면 단순하게 전력 대 전력으로 평가하자면 한 내가 본 시선에서 한 1.9대 1.9대 뭐 한 3.6이라 보자.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수치로만 따질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65대 35라 따지자. 전력 대 전력방으로. 자, 근데 여기서 좀 다양한 요소를 좀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뭐 홈이라는 거. 여기서 홈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라치오한테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감독 맞대결에 대한 이 감독의 그런 상성, 감독의 맞대결에 절대 배제하면 안 되거든. 근데 야 이게 또 감독 맞대결에서 어쨌든 사리 감독이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그 부분도 좀 플러스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음. 그리고 어 그냥 양팀 그냥 단순하게 맞대결의 전적.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라치오가 헬라스한테는 그래도 잘 잡으니까 이 부분도 좀 플러스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야 나는 그냥 단순하게 라치오가 그냥 전력 대 전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한 1.9대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뭔가 플러스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 한 1.5대 1.6대까지는 좀 스탠다드해 보여. 그래서 배당 자체가 나는 이게 라치오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러니까 딱 그냥 유리한 만큼 적당하게 받았다 딱 이 정도 느낌이야. 그러니까 배당이 지금 조금 올랐잖아요. 딱 이 기준 자체가 난 그래. 그래서 그래도 나는 어 보자면 그래도 라치오한테 유리한 점들이 꽤나 많이 있다. 그래서 라치오 승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스탠다드해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라치오 승 쪽을 봐야 될 것 같아. 딱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배당과 지금 배당이 너무 일치한다.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치오 승은 봐야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자. 마무리하자 이제. 오늘 멘트 나가자 멘트. 멘트. 야 이게 사람이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원래 평소 같았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진짜 이것저것 막 좀 더 부연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와 지금 혀도 꼬이고 머리도 안 돌아간다. 혀도 꼬이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좀 그런 상황이다. 아무튼 오늘 요렇게 하고 멘트 나가고 오늘 뭐 생조라든지 무자비 이런 거 가보자.